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더라? 체인 룰을 볼 때 우리 어떤 걸 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수학적인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물론 나중에 점점 이 챕터를 가면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다른 코스에서 많이 쓰게 될 여러 가지 유용한 테크닉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어떤 함수가 xy의 함수인데 여기 있는 x는 또 다른 변수 stY 함수고 y는 또 역시 stY 함수면, 우리 z는 xy의 함수로 주어져 있지만 xy가 st의 함수니까 이 전체를 s와 t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 t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봤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걸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요거는 xy가 한 베리어블의 셋, 그 다음에 st가 한 베리어블의 셋이니까 요거는 t를 픽스하고 s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고, 요거는 반대로 s를 픽스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고, 뭐 특별히 그러지 않고 그러면 x를 픽스를 하고 s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y를 픽스한다는 표시를 쓰면 되죠. 근데 그런 표시가 특별히 없는 한 우리가 이거는 주어진 베리어블의 페어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를 픽스를 한 걸로 생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한 이그젬플을 봤는데, 우리 또 몇 개의 이그젬플을 보면, 지난 시간에 간단한 이그젬플을 봤나?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 2개를 해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3개를 해보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가 물론 책에 있는 이그젬플이지만 2xy 마이너스 y log z, 우리 이제는 u라는 함수가 x, y, z의 함수죠. 그렇지만 그래서 x는 x, y, z가 s와 t의 함수일 때 물론 3개에 대한 변수니까 du dx, du dy, du dz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게 아니라 du ds, du dt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거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라고 했었냐면, 다음과 같은 걸 구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토탈 디퍼렌셜을 먼저 구해서 du를 구해서, du가 s와 t라고 하면 틀림없이 요거를 요 관련된 변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면 돼요. 그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으면 되죠.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a가 바로 du ds에 해당되는 거고, 왜냐면 dt가 0인 경우에 ds만큼 늘어났을 때 du ds를 나타내는 거고, b는 du dt가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요 du를 ds와 d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du는 여기 있는 걸 보면 2x dx 플러스 2배 x dy, 체인 룰을 써야 되니까 2배 y dx, 뒤에 있는 거는 좀 복잡하지만 우리 다 해봤으니까 먼저 y에 대해서 디퍼렌셜을 취하면 x에 대한 디퍼렌셜은 z를 미분하면 되니까 c분의 dz y dz,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주어진 식을 봐서 주어진 식에 대한 디퍼런셜을 구하면 dx, dy, dz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이거를 뭐냐면 ds, dt로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은 못하지만 여기 주어진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주어진 관계가 뭐냐면 관계를 이용해서 보면 dx는 뭐야? ds 플러스 2t dt. 오케이. dy는 ds 마이너스 2t dt. dz는 2배 dt. 맞나? 맞죠? 2배 dt. 다음과 같은 걸 쓰면 뭐냐면 dx, dy, dz를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ds, d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그래서 요거를 쓰면 du는 먼저 dx에 비례하는 양, dx에 비례하는 양이 요거랑 요게 있으니까 dx 앞에는 ex 더하기 ey, ex 더하기 ey, dx가 얼마냐면 ds 플러스 2t dt. 그 다음에 dy에 비례하는 양은 요거랑 요거니까 2x 마이너스 로그 z dy 대신 ds 마이너스 2t d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z에 비례하는 양은 마이너스 2분의 y dz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y over z dz 대신에 2배 dt.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알죠. du ds는 dt를 0으로 넣은 나머지니까 ds에 비례한 양만 끄집어내면 되니까 ds에 비례한 양이 요거밖에 없죠. 두 개를 더하면 4x 2배 y 마이너스 로그 z. du dt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st의 함수로 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du dt는 여기서 dt 앞에 붙어 있는 거 4배 t 곱하기 다 써볼까? 4배 t 곱하기 x 더하기 y. 여기서는 마이너스 2배 t ex 마이너스 로그 z 마이너스 2배 y over z니까 이걸 좀 더 간단히 쓰면 4tx는 없어지고 4ty 플러스 2t 로그 z 마이너스 2y over z.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같은 테크닉은 어떻게 이거에 대한 파셜 데리베티브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 형태로 표시하고 싶으면 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시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이그젬플을 봤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우리 특별한 이그젬플만 가지고 했지만 du ds는 만약에 u가 아까처럼 본 것처럼 x, y, z의 함수면 우리가 사실 했던 거를 u를 x로 미분하고 s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체인 룰, 파셜 데리버티브에 대한 체인 룰을 플러스 du, dz, dz, ds 다음과 같이 쓴 경우죠. 우리 여기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du, dt는
역시 마찬가지로 x dx dt du dy dy dt du dz dz dt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 사실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밑에서는 아까 토탈 디퍼렌셜을 가지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우리 바로 요게 요 양이 뭐냐면 x 중에서 ds에 비례하는 양의 계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각각 끄집어내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양이 그 각각 미분한 그 앞에 있는 양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만 봤지만 우리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같은 체인 룰은 언제든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무식하게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단 예를 들어보면 또 다른 예는 c가 x제곱 더하기 xy야. 근데 이번에는 관계가 좀 복잡해서 st 플러스 5 x 3승 마이너스 y제곱은 s제곱 더하기 t제곱. 이때 dz ds dz dt를 구해라.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일반적인 룰을 아니까, 체인 룰을 아니까, 우리 그럼 dz ds는 오케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룰을 쓰면, dx, x와 y만의 함수니까, x, dz, dy, dy, ds. 이걸 쓰고 싶으면 이거는 dz dx는 우리 알죠? dz dx는 ex dx ds dx ds 그 다음에 dz dy는 x dy ds.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했지만 우리 이제는 dx, ds랑 dy, ds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우리 그거는 요 관계식에서 주어지는데 관계식이 좀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럼 저거 EX 플러스 Y 어느 게? x에 대해서 하면 그러네.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네.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y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죠. 다음과 같이 됐는데 이제 그럼 뭐냐면 dx 이때는 dx, ds, dy, ds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 밑에 있는 식을 써야죠. 밑에 있는 식을 그러면 디퍼런셜을 그냥 구하기는 어렵지만 양쪽에서 디퍼런셜을 취하면 이 두 식에서 2x dx 3y 제곱 dy 이거는 sdt tds. 두 번째 식에서는 3배 x제곱 dx 마이너스 2배 y dy는 2배 sds 2배 tdt. 복잡하죠? 복잡한데 우리 복잡하지만 한쪽은 dx, dy, dt, ds에 대한 연립방정식인데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우리 뭐냐면 우리 dx, ds랑 dy, ds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dx와 dy를 dt와 ds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각각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x ds, dx dt가 될 테니까 우리 그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 배운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x는 dx와 dy에 관해서 풀 수 있죠. 풀면 복잡하지만 어떤 함수 여러분들이 물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다 풀어야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을 테고 요거는 g1 ds g2 dt의 형태로 주어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당연히 표현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x ds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dx ds는 요거죠. f1 그 다음에 dy ds는 여기서 g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서 이걸 풀어서 할 건 f1 g1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인 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바꾸는 연습을 할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간단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간단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다르죠. 근데 뭐냐면 그래서 우리 x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r과 θ로 표현하면 r sin θ로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 이거를 거꾸로 xy를 rθ로 표현하면 rθ를 xy로 표현할 수도 있죠. r은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θ는 인버스 탄젠트 y over 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보면 처음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함수죠. 그렇지만 우리 위에 있는 걸 보면 위에 있는 요 식에서는 뭐냐면 x와 y를 r과 θ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죠. dr은 코사인 θ 혹은 dx, d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r 사인 θ. 그렇지만 우리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 dθ dx는 이건 뭐냐면 여기에다 아무 표현을 안 한다는 거는 r과 θ를 xy의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y를 픽스 시켜놓고 x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x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해야 되는데 보면 가만히 있어보자. 인버스 탄젠트의 미분이 뭐더라? 헷갈리죠? 그죠?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 한 개의 베리어블이 있을 때는 dx, dθ는 여기다가 dθ, dx를 하면 x가 θ만의 함수라고 하면 이게 1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dθ, dx는 우리가 흔히 한 개의 베리어블이 있을 때는 아무거나 하나 구한 다음에 구하기 쉬운 걸 구한 다음에 그거에 인버스를 취하면 돼요. 그죠? 한 베리어블이 하나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리어블이 두 개 있어서 다음과 같이 θ를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저거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dθ dx는 그러면 마이너스 r sin θ분의 1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왜 그러냐 우선 말로 해보면 왜 다른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지만 여기 있는
dx dθ는 이건 뭐냐면 r을 픽스하고 세타에 대해서 변하는 거죠. 이거는 y를 픽스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한 베리어블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요게 x 세타면 r에 대해서 픽스하면 요거를 r에 대해서 픽스한 거라면 같을 수 있어요. 같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하게 릴레이션을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썼을 때는 이거는 r을 픽스를 한 거고 요거는 y를 픽스를 한 양이기 때문에 파셜 데리버티브는 다음과 같이 두 개를 곱해서 1이 되는 역수의 릴레이션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심스럽게 써야 되죠. 그럼 과연 그런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식을 쓰면 탄젠트 y over x가 탄젠 세타니까 우리 x에 대해서 풀고 싶으니까 x는 y 나누기 탄젠 세타 코탄젠 세타입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 dx dθ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를 픽스한 게 있는데 dx dθ를 dx dθ dx dθ y를 픽스하면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뭐를 픽스를 r을 픽스한 거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y가 된 거죠. 근데 dx dθ y를 픽스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y를 픽스하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제 드디어 미분을 하긴 쉽죠. y는 그대로 두고 코탄젠 세타를 미분하면 뭐지? 1 플러스 u제곱 1 t 아니에요. 마이너스 우리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코스 스퀘어 세타인가? 그렇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탄젠 세타를 미분하면 시컨 스퀘어 세타인가? 네. 그렇죠. 코탄젠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 스퀘어 세타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인 스퀘어 세타. 이거는 y제곱을 r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r제곱 y 다음과 같이 구하죠. 그래서 우리 보면 똑같은 dx dθ지만 여기 있는 양은 r을 픽스를 하고 미분한 양, 요거는 y를 픽스를 하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양 두 개 다르죠. explicitly 우리가 다르다는 걸 우리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함부로 이런 릴레이션, 원 싱글 베리어블이 있을 때 저런 릴레이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d 세타 dx d 세타 dx y 이거를 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했던 조금 아까 구했던 dx d세타 r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역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다음 같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럼 우리 뭘 해볼까? dx d세타를 dθ dx를 이걸 한번 그럼 계산해 보면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계산하면 도대체 뭐가 되는 dθ y를 픽스를 하면 이걸 계산하면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아니 다른 거지. dx dθ를 계산을 했죠.
그러면 d 세타 dx를 y를 픽스하고 미분한 거를 우리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이거를 계산해 보면 요거랑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요거랑은 다르지만 요거를 y에 대해서 픽스한 거. 요 조금 아까 구했던 요거랑 요거의 역수랑은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렇다면 d 세타 dx를 y를 픽스하고 미분한 거를 우리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y를 픽스하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x를 d 세타를 dx와 dy로 써야 되네. 그죠? 이렇게 헷갈리네. 이거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d 세타 dx. 지금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고 싶은데 y에 대해서 y를 픽스하고 한 거. 이걸 구하려면 d 세타를 a dx 플러스 b dy의 형태로 쓰면 우리 그때 y를 픽스했을 때 d 세타 dx가 바로 a에 해당되는 양이겠죠. 그래서 우리 d 세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나 보면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나? 세타는 우리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d 세타를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탄젠 세타는 x분의 y라고 놓고 양쪽에 토털 디퍼런셜을 구하면 되죠. 왼쪽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시퀀트 스퀘어 세타 d 세타라고 했고 오른쪽은 x 제곱분의 y dx 빼기 x dy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d 세타는 시컨 스퀘어 세타는 이쪽으로 나누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시컨 세타인가? 이게 탄젠 x분의 y. 탄젠 세타를 미분하면 시컨스 맞지? 시컨 스퀘어 세타는 이쪽으로 시컨 스퀘어 세타분의 1이면 이게 탄젠 세타를 미분하면 시컨 스퀘어인가? 네. 그렇죠. 그러면 시컨 스퀘어 세타 써봅시다. x 제곱분의 y dx 빼기 x dy래. 오케이. 이거를 나누면 시컨 스퀘어 세타의 역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인가? 그렇죠. 코사인 제곱 세타면은 r 제곱분의 x 제곱이죠. r을 쓰는 거 좀 약간 x 제곱은 캔슬이 되고 이게 뭐냐면 r 제곱분의 y dx 빼기 x dy.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래서 d 세타 dx y를 픽스한 거는 y를 픽스하면 요게 나올 테니까 뭐냐면 내가 부호를 제대로 썼나? 부호가 이상한데 x 제곱분의 이게 부호가 바뀌었죠. 미분을 하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오케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y죠. 이렇게 주어지나?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요양은 조금 아까 우리 dx dθ를 y를 픽스라고 놓고 계산한 요양과 비교해 보면 역수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픽스한 미분을 했을 때 베리어블을 픽스를 한 베리어블이 같으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소위 말하는 reciprocal relation이 존재하지만 우리 그걸 픽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랑 이 미분한 거 순서를 바꾼 거를 두 개를 그거의 역수로 놓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다음 같은 거에서 우리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여러 가지 체인 룰, 우리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는 다음과 같은 이런 미분을 디퍼런시에이션을 여러 개를 배우면 우리 당연히 디퍼런시에이션을 배웠으면 우리 구하는 여러 디퍼런시에이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맥시멈 미니멈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물론 고등학교 때 다 했죠. 미분을 배울 때 했는데 뭐냐면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일 경우에 이거의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아라. 그러면 그 점은 반드시 익스트레멈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게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펑션이라고 하면 이걸 먼저 찾아야죠. 이걸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점 중에 dx squared 이게 음수면 맥시멈, 물론 여러 개가 있으면 로컬 맥시멈이 되죠. 이게 이게 양수면 로컬 미니멈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함수가 그럼 이제 변수가 두 개 있으면 이때 맥시멈과 미니멈을 찾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어떤 점에서 익스트레멈을 가지려면 df dx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찾아야 돼요. 다음과 같은 점을 찾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만족하면 익스트레멈은 만족하지만 과연 저 0을 만족하는 점이 미니멈이냐 로컬 미니멈이냐 로컬 맥시멈이냐 하는 거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 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면 역시 나와 있는 모든 세컨더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거는 어떤 서피스를 나타내는 거니까 서피스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면 그 밑에 요 점에서는 틀림없이 로컬 미니멈이 될 테고 그러니까 산봉우리처럼 볼록 나와 있으면 요 점에서는 로컬 맥시멈이 되지만 이 서피스인 경우에는 다 1차원 한 개의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재밌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새들 포인트라고 해서 새들이 말 탈 때 말 안장 같은 건데 말 안장이 뭐냐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말 안장 위에 있으면 이렇게 사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는 이게 미니멈이지만 이 수직인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는 로컬 맥시멈이 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미니멈 맥시멈을 찾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미니멈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 미니멈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 또 하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 미니멈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해서 지금 우리 이거는 모든 x나 y가 모든 가질 수 있는 값을 다 얘기하지만 우리 특정한 x와 y가 주어진 리전에서 영역이 주어져 있으면 바운더리가 있죠. 바운더리가 있을 경우에는 미니멈 맥시멈을 어떻게 구하나?
물론 1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함수가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의 미니멈은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 사이의 미니멈은 어디냐 그러면 이거 구하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요 엔드 포인트 한쪽 끝점에서의 값이 미니멈이 되죠. 이런 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는 거는 여러 가지 쉬운 것부터 하는데 순전히 수식만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example 그 중에 하나가 뭐더라? 삼각형 텐트를 만드는데 물론 밑은 없어요. 밑은 없고 이렇게 옆에 밑바닥은 없고 이렇게 텐트는 밑바닥 요새는 밑바닥까지 깔지만 밑바닥은 없고 한쪽이 EW 이쪽이 L 요 각도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세타로 주어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텐트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볼륨을 크게 되도록이면 크게 만들고 싶어요. 물론 쓰는 텐트를 많이 쓰면 쓸수록 크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쓸 수 있는 머티리얼의 A는 전체 에어리어는 서피스 에어리어는 픽스가 돼 있을 때 볼륨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썼지만 베리어블이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 밑에 있는 게 2W, L, 세타로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 볼륨을 표시를 하려면 L, W, 세타의 함수겠죠. 베리어블이 3개 있을 거예요. 근데 A를 픽스 시켜 놓는 컨디션에 의해서 A가 픽스 됐다 그러면 틀림없이 W, L, 세타 사이에 관계가 있을 테니까 실제로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은 2개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2개인 펑션의 그때 볼륨을 맨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볼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의 볼륨을 어떻게 구하지?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직육면체죠. 그게 반이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뭐의 반이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음과 같은 높이는 당연히 요게 W면 요게 W 탄젠 세타죠. 그러면 높이가 W 탄젠 세타 가로 세로가 EW L인 직육면체 부피의 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2분의 1 EW L W 탄젠 세타. 그러니까 뭐냐면 W 스퀘어 L 탄젠 세타. A는 에어리어는 에어리어는 어떻게 돼? 이거에다가 이거 곱한 사각형 직사각형 2개에다가 요 삼각형 2개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에어리어는 이거부터 계산해 볼까? 이 삼각형은 EW 곱하기 W 탄젠 세타 나누기 2니까 W 스퀘어 탄젠 스퀘어 세타의 앞뒤가 있으니까 2배의 W 제곱 탄젠 세타. 탄젠트 세타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길이가 얼마인가? 이 길이의 코사인 세타를 한 게 W죠. 요게 W니까. 그러면 X는 W
나누기 코사인 테타의 2배에다 L을 곱하면 되네. W 나누기 코사인 테타에다가 2배를 한 거에다가 L 이러면 되죠. 오케이. 내가 아까 말을 거꾸로 했다. 문제를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문제가 A가 픽스가 되고 볼륨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쏘리. 볼륨이 주어졌을 때 그 볼륨을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A를 구하라는 거예요. 쏘리. 다음과 같이. 물론 그 반대의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내가 잘못 이해해서 했는데,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어떤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오케이. 그럼 이게 틀림없이 우리 이 A를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베리어블이 여러 개네? 베리어블이 여러 개면은 우리 세 개인데, 요 릴레이션에 의해서 한 개를 세 베리어블들 사이의 관계를 B가 픽스가 돼 있으면 컨스탄트로 줄 수 있는데, 복잡한데 여기 L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L을 없애고 W와 세타만의 함수로 표현하는 게 제일 간편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렇게 쓰면 A는 2배 W 제곱 탄젠 세타, L이 얼마냐면 코사인 테타에다가 L이 W 제곱 탄젠 세타에 어떻게 되는 거야? B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W가 하나 지우개. W가 하나 없어지고 W 코사인 테타에다 탄젠 테타를 곱하면 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미니멈을 구하려면 우리 이게 드디어 세타와 W만의 함수니까 우선 미니멈을 구할 조건은 역시 엑스트레멈 컨디션을 쓰면 되죠. W는 W 탄젠 테타 마이너스 2배 V 미분하면 W 스퀘어드 사인 테타 이게 0. 두 번째는 A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탄젠 테타를 미분하면 시컨 스퀘어 테타니까 2배 W 스퀘어드 시컨 스퀘어 테타 플러스 사인 테타분의 1을 미분하면 사인 스퀘어 테타분의 코사인 테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 V 오버 W 코사인 테타 사인 스퀘어 테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위에 있는 식을 W 3승에 대해서 풀면 W 3승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이 4가 2분의 V 1 over 사인 테타 탄젠 테타 이렇게 쓰면 되죠. 밑에 있는 식에서도 W 3승에 대해서 구할 수 있죠. W 3승은 양쪽에서 2를 없애고 W 3승은 이게 저쪽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B 이게 내려오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코사인 3승 테타 사인 제곱 세타 세타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요 식에서 세타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세타에 대한 식은 요게 여기다 이걸 곱하면 이렇게 곱하는 것 같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아니지
사인 제곱 세타는 2배 요거랑 요걸 곱하면 되니까 이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2배 코사인 스퀘어 세타 마이너스 1이 0이죠. 솔루션은 두 개죠. 코사인 스퀘어 세타가 2분의 1이거나 사인 세타가 0인 경우죠. 사인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이에요. 우리 그런 건 피지컬리 안 맞죠. 그럼 볼륨이 0이니까. 우리 그건 안 치고 세타가 코사인 스퀘어 세타가 2분의 1인 경우, 다시 말하면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A를 미니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세타가 4분의 파이면 볼륨은 얼마야? 볼륨이 얼마죠? 볼륨이 아까 여기서 쓰면 되니까 볼륨이 이게 1이니까 W 스퀘어 L이죠. 그럼 여기서 어디서 볼까? 여기서 볼까? 코사인 이거에서 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둘 중에 한 식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무 식이나 뭐 지금 우리 뭘 구하고 싶냐면 A를 미니멈 A가 얼마인가를 구하고 싶은 거죠. 여기 보면 이게 B가 W 제곱 L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식에서 세타가 4분의 파이면 4배 W 마이너스 2배 W 제곱 L이라 그랬나 아까? 여기 W 제곱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죠. 이게 0이면 되죠. 그러면 이건 서로 캔슬이 되고 이거는 2를 4W가 2 루트 2L이니까 L은 스퀘어 루트 2W가 되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 그러면 A의 미니멈을 구하는 조건을 구했죠. 뭐냐면 세타는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인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만들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L이 스퀘어 루트 2W가 되도록 만들면 주어진 볼륨에 대해서 가장 에어 서피스 에리아 A를 작게 만드는 다음과 같은 결합으로 우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소리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건 처음에 베리어블이 2개 나오는 경우에 간단한 맛보기 example이고 그럼 우리 조금 더 재미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냐면 재미있는 문제라는 게 이제는 constraint가 있는 경우예요. 어떤 constraint가 있냐면 max 혹은 minimum constraint.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주 간단한 기하학적인 예를 들어보면 (1차원부터)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변수가 하나 있는 거. y가 1-x입니다. 그럼 원점에서부터 이 커브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미니멈이 되는 요 점의 위치가 어딜 거냐 이거예요. 물론 맥시멈은 이 밑으로
쭉 가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으니까 맥시멈은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미니멈이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여기일지 요 사이에 있을지 우리 모르는데 우리 다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constraint냐고 하면 반드시 그 점은 요 커브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함수는 이 사의 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constraint는 y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싱글 베리어블이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는 첫 번째는 그럼 f에다가 f가 두 개의 변수지만 y 대신에 1-x제곱을 집어넣으면 우리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 수 있잖아. 그럼 x 4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df dx는 4x 3승 마이너스 2x 이게 0이면 우리 이거는 2x로 묶으면 2x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x가 0이거나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경우죠. 이 순전히 그냥 1차 한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니까 미니멈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세컨 데리버티브를 계산해 보면 이거 얼마야? 8, 12x제곱 마이너스 2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집어넣으면 2분의 1, 6. 양수죠. x가 0을 집어넣을 때 음수죠. 그러니까 미니멈은 틀림없이 x가 그런가? x가 0일 때 그렇지 않지. x가 0일 때 8x 내가 이걸 계산 굉장히 이상하게 한 것 같네. 제대로 했나? 8 내가 이렇게 굉장히 4x 3승 맞아. 그 다음에 이거를 넣으면 12x 제곱 마이너스 맞는데 이렇게 되면 x가 0일 때는 음수가 되죠. 0일 때는 음수가 돼서 맥시멈 이상하죠. 이거 2.2분을 한 게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되는 점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경우죠. 그래서 뭐냐면 x가 세 개 중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게 음수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루트 거기에 해당돼서 y는 당연히 2분의 1 따라서 우리가 하는 미니멈은 f의 미니멈은 얼마로 주어지냐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3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또 다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점점 지우기가 어려워지나? 아까 constraint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이번에는 f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 두 번째 방법은 df는 2x dx 2y dy dy 그 다음에 아까 y는 1-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dy는 마이너스 2x dx죠. 그래서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2x dx 마이너스 4x squared dx 2x 1 마이너스 XY로 아니 이상하잖아. 2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써. 플러스 2y dy 대신에 마이너스 2x dx죠. 그럼 2x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y dx. 뭐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df dx가 엑스트레멈 근처에서는 토탈 디퍼런셜이 증가한 게 0이 될 테니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0이거나 y가 2분의 1인 경우죠. 그런데 어느 게 그럼 미니멈을 주느냐 알기 어려우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 식을 소위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고 해서 DFD 우리 F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에 사인을 보고 싶으니까 df dx는 2x 플러스 2배 y dy dx 한 번 더 미분하면 dx squared는 2 요거 먼저 미분한 거 x squared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이거의 부호를 봐야 되죠. 근데 x가 0인 경우 y는 1-x 제곱 위에 있어야 되니까 x가 0인 경우는 y는 1 그 다음에 dy dx는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으면 dy dx는 0 d squared y dx 스퀘어는 마이너스 2 이걸 다 집어넣으면 이 양은 2 요건 0이니까 요거는 2에다가 마이너스 4 음수죠. 따라서 여기서는 x가 0인 경우에는 미니멈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y가 2분의 1일 때죠. y가 2분의 1일 때는 역시 x도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분의 1 그래서 우리 아까와 같은 값을 얻게 되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주 간단한 싱글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게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되거나 혹은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가 되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쓰기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소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의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구하는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 우리 가장 쉬운 거는 싱글 베리어블이 있는 함수에 싱글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베리어블이 있는 함수에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를 더 쉽고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인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변수가 두 개 있는 fxy라는 거를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다고 미니마이즈 혹은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물론 이것도 xy의 함수일 텐데 x와 y 사이의 관계를 맺어줄 테니까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물론 책에서는 이게 컨스탄트라고 했지만 그 컨스탄트를 이쪽으로 넘겨서 파일을 다시 디파인하면
0으로 되는 컨스트레인트라고 항상 만들 수 있죠. 그럼 우리 그 컨스턴트가 0이 되도록 파일을 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게 컨스턴트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각각의 디퍼런셜을 구하면 df는 dx, df, dy, dy는 맥시멈 혹은 미니멈에서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디퍼런셜을 구하면 당연히 d phi dx, dx, d phi dy, dy는 0이죠. 다음 같은 게 만족하면 우리 이 두 개를 적당히 결합을 해요. 적당히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요거 밑에 식에다가 어떤 넘버 람다만큼을 곱해서 여기다 람다만큼 곱해서 위식을 더해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f dx 플러스 람다 d phi dx dx dy 아무 짓도 안 했죠. 사실 두 개를 그냥 더했을 뿐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게 0이면 dx랑 dy가 인디펜던트 하죠. dx랑 dy가 인디펜던트 한데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xy가 인디펜던트 한데 그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를 주어졌으니까 y랑 x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dx나 dy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떤 아이디어를 취하냐면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인디펜던트한 걸 고르면 되죠. 인디펜던트한 거 두 개인데 그 중에 컨스트레인트에서 인디펜던트한 게 한 개가 되니까 한 개를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x를 고르든 y를 고르든 우리 첫 번째 앞에 있는 거를 우리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고르면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y가 dy가 틀림없이 관련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요거 하나만 있을 경우에 이게 0이다. 미니멈이나 맥시멈에서 0이다고 하면 요게 어떤 방향으로 변해도 0이 돼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계수가 0을 만족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이게 두 개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픽스된 거라고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이게 dx를 아무 방향으로 바꿨어도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지만 이거는 주어진 인디펜던트하게 바꿀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람다라고 도입을 했지만 우리 도입한 이 람다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요. 컨스트레인트의 디퍼런셜에 람다만큼 곱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베리어블의 디퍼런셜 앞에 붙어 있는 양을 그럼 람다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0이 되도록 람다를 결정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0이면 이거 곱하기 dx가 0이면 이게 아비트러리하게 변해도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면 이건 두 개가 식이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두 개가 이게 0이 되는 조건과 이게 0이 되는 조건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디퍼런셜을 픽스를 시켜 놓으면 이 앞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고르고 이 앞에 있는 거는 dx가 아비트러리하게 변해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 두 개의 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이 조건을 보면
조건은 뭐랑 같냐, 뭐랑 같아 보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아무 컨스트레인트 없이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구한 조건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하지만 그 컨스트레인트를 다음과 같은 f 플러스 람다 파의 형태로 놓은 함수에 아무 컨스트레인트 없이 캐피털 F를 익스트레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를 없애서. 물론 이 안에 원래 조건은 이게 0이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요 함수를 익스트레마이즈 하는 조건으로 물론 아까 우리 요 아이디어를 써서 요거를 0으로 되도록 람다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요게 0이 되도록 require 하면 익스트레멈을 맥시멈 혹은 미니멈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 어떤 함수를 맥시마이즈 혹은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